네, 4회차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컨텐츠잖아요, 이번 책이.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서 호호 책방이 우리가 80세까지 영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를 이 컨텐츠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를 엄청 머리 써서 고민을 하는데 말입니다. 저희의 이번 회 아이디어는 코너 속의 코너를 많이 만들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윤재호 런웨이였고요. 더 분발할게요. 더 분발해 주십시오. 네, 이 김에 쇼핑을 하겠다. 쉬는 시간에 재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여주고 싶은 옷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 큰 기대가 되는데 말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하나가 그렇게 끝났고요. 두 번째 코너 속의 코너는 이달의 책이에요. 저희가 이 달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개하는 만남이고요. 저희가 또 믿고 보는 컨텐츠라는 신뢰를 쌓았겠죠? 먼저 이내픽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이 그림책입니다.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님의 두 사람이라는 그림책이거든요. 이 그림책을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오늘 앞에서 했었던 학교 안에서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림책이기도 하고, 또 모든 분들이 둘을 읽어보셨을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책 속에는 제가 이 책의 뒷표지에 나와 있는 말로 대신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 뒷표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남매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저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둘 이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은 되게 관계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몇 페이지 중에 재훈님한테 한번 이 페이지 중에 한 부분을 펼쳐서 누가 떠오르세요? 한번 하고 여쭤볼게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 두 사람은 낮과 밤처럼 서로 엇갈려요. 낮이 오면 밤은 물러가지요. 밤이 오면 낮은 사라져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뭔가 관계가 좀 엇갈린다라는 의미로 좀 파악을 해서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4학년 저희 첫째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사실 제 생일이어서 딸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요즘 엄마와 저는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제가 메시지를 받고 사실 너무 놀랐는데, 왜냐면 저희 첫째가 이제 뭔가 사춘기 초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엄마는 사춘기를 어떻게 지냈어요? 엄마 사춘기 되면 엄마 목소리가 듣기 싫어진다는데, 그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되면 엄마는 화를 낼 건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화가 나지. 내가 어떻게 항상 웃으면서 대하겠니?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관계의 어긋난, 틀어짐이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남아서 네, 저희 딸을 골라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같은 부분 봤을 때 재원님은 지금 따님이 생각나셨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랑 기분 안 좋을 때, 뭔가 되게 사이가 틀어져 있는 상황일 때 한 사람이 오면은 낮이 오면 밤이 사라지듯이 그 공간에서 일어나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재호님이 다른 사람을 떠올리듯이, 그래서 같은 책을 보더라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약간 주황빛 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파란색 눈이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끔은 색깔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기도 해요. 따뜻하고 즐거운 노란색과 서늘하고 진지한 푸른색처럼요. 두 가지 색이 만나면 따뜻하고 진지하면서도 즐겁고 서늘한 들판의 색깔이 나온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사실 아들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명은 여기 나오는 주황색빛 나는 노란색 같은 색깔을 좋아하고, 딸아이는 여기 나오는 파란색 같은 색깔을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들 둘이 생각났던 이유가, 둘이 1분 차이인데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를 절대 한 사람으로 보지 마! 라고 온몸으로 얘기하듯이.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반찬도 똑같은 거 잘 먹으면 좋겠고, 그림책도 그냥 같은 거 읽어주면 좋겠는데, 읽어달라는 그림책, 좋아하는 반찬, 해달라는 놀이가 다 달라요. 제가 이제 가끔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그냥
아 그냥 좀 한 번에 하나로 이렇게 한 번 해줄 수 있으면 편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 책을 보고 나니까 그래 너네가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이지 엄마가 편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무의식적으로 너네를 그냥 자녀라는 한 카테고리에 넣어서 생각했구나 미안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그림책을 보더라도 읽었을 때 떠오르는 관계도 다르고 또 어떤 관계로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해주는 점에서 이 그림책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교에서 이 그림책을 아이들이랑 보게 되면 이 그림책 보고 친구, 뭐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중에 누가 떠올랐어? 혹은 뭐 이 페이지에서 어떤 관계가 생각이 났어? 뭐 너랑 땡땡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 같니? 그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약간 방향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뭐 부부관계도 좋고 가족, 뭐 친구, 뭐 누구와도 함께 이 책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관계에 대한 그림책을 추천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내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게 좀 더 인간을 좋은 존재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내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게 초점이어서 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나를 다시 확인해보고 부족한 점을 다시 좀 성찰해보고 그러면서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꼭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 네. 재호님 픽을 소개해주세요. 아, 네.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 시리즈 같은 책인데요. 올해 5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가 작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대학병원에서 3년간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2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다.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고요. 보건실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일지를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상의 터전을 매일매일 기록한 이야기라서 더 의미가 깊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 작가의 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기록한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또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은유 작가님이 뒤에 추천사를 쓰셨기 때문인데요. 이 추천사의 문장도 너무 좋아서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실은 아이들의 눈물이 흘러드는 작은 방이다. 어떻게 이 책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고요. 이 현장의 기록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책은 상처와 회복의 동화이자 교육 현장 르포로도 읽히는 책으로 손색이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김하준 선생님처럼 자기 일상의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내가 뭐 별거 있어?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몇 가지 제가 두 분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질문이 많은 날이군요. 네. 일단 두 분한테는 보건실이 좀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해요.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보건실을 뭐 자주 가는 학생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한데 영희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존재감이 없는 학생으로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건실에조차 존재감이 없었고요. 저는 교사 되고 나서 오히려 좀 갔어요. 숙취 해소 하러. 아프죠. 오실 갔는데 너무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가면 보건 선생님이 따뜻하게 이 온돌 이거 켜주시고 아 보건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픈데 두통약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취했을 때 두통약 먹으면 간이 상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찬물 한 잔 떠주셨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뭐 하는 짓이야? 그 후로 술을 끊게 되었다는 전설이 돼요. 어떤 곳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아파서 보건실 엄청 자주 가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가면 일단 아파서 보건실에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약간 한 50%덜 아파지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약을 안 받았는데 보건생이 얼굴만 봐도 그냥 내가 좀 덜 아파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정말 가끔이지만 뭐 매점 갔다 조금 늦으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안 되는데요. 왜냐면 조금 늦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픈 것 같으면 보건생님께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잠깐 들렀다 가기도 했던 곳이기도 했는데 보건생님이 아시면서도 그냥 얘가 뭔가 이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그 당시에는 뭐 보건생님마다 다르시긴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역할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수업에 조금 들어가기 어려워할 때는 뭔가 마음에 사연이 있는 상태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마음을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완충 작용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아름다운 사연 잘 들었고요. 여기서도 보면 그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디 아픈지 직접 쓰게 하는 보건 일지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여기 기억나는 사연 하나는 아이가 자기 아픈 곳을 적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 초등학생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아픈 곳에 영혼이라고 적어놓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대목에서 너무 딱 덜컥 멈췄는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니까 더 진심을 드러낼 수도 있고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정말 보건실이 단지 그냥 몸이 아파서 가는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학교에서 정말 보건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가. 학교에서 의료의 최전선에 계신 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 하나 더. 네, 여기서 보면 이 보건 선생님은 특별한 곳에서 가을을 느끼신단 말이죠. 그럼 두 분은 가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한데 저는 가을을 어떻게 느끼냐면 맨발이 점점 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조금 귀찮은데 아이들의 가을 옷을 좀 꺼내줘야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좀 그때 맞아. 가을을 느끼는데 가을 언제 느끼실까요? 저는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1교시에 에어컨 안 켜져 있을 때. 원래 여름 내내 들어가면 애들이 에어컨을 켜놓는데 어느 순간 서늘해지면 애들이 1교시에 에어컨을 안 켜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찰떡 같은데요? 네. 자, 영희님도 어떻게 가을을 느끼실까요? 앞에 게 너무 탁월해가지고 지금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저는 그냥 가을 되면 식욕이 너무 돋지 않아요? 가을에만요? 항상 돋습니다. 가을에만요? 그래서 여기 이 보건 선생님은 김하준 선생님은 어디에서 가을을 느끼냐면 아이들의 트는 입술에서 가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트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의 신체 변화에 진짜 유심히 살펴본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대목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내내 저의 어린 시절도 떠오르고 꼭 교사가 아니어도 근데 또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아시기에도 좋은 에세이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 있었던 한 대목 이야기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땐 그림자도 함께 보기를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를 그림자가 너무 커 그림자가 없는 줄 착각하지 않기를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볼 때 저희 학교 안에서의 이야기와도 겹치는데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 뒤에 있는 그림자까지 같이 보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림자도 보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전쟁 얘기라는 책이고요. 올가 그레벤니크라는 우크라이나 여성 동화 작가예요. 동화 작가가 쓴 책인데 정말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에 대한 수기를 사파 그린 동화 작가여서 그 본인이 스케치 빠르게 그림을 각 잡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것과 이제 짤막짤막한 글을 같이 실었는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증언자가 되겠다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도망 다니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긴 하지만 이걸 기록해서 증언하겠어라고 다짐하시는 부분이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남편하고 새로운 아파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애들 교육 어떻게 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그 일상이 다 파괴된 거죠. 지하에 있는 벙커에 들어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지내다가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되게 청결에 예민하니까 거기서 지내는 게 이제 오물도 쌓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그 폭격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이 가족들은 폴란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이제 같이 싸워야 되니까 남편은 남아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연락은 하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끊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 그 해외 뉴스 같은 거 듣다 보면 폭격을 한다라고 공지를 한대요. 몇 월 며칠에 어디에 공습을 할 거라고 띄우는데 이게 그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띄웠지만 그날 폭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날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 미뤄지고 이틀 미뤄지고 근데 다 민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고 아직 2월에 시작된 전쟁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죠. 부차라는 지역에서는 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서 부차는 우리나라의 일산 같은 느낌의 신도시래요. 교육열도 되게 높고
되게 새 아파트들이 있는 데인데 민간인이 이제 한 100명 넘게 학살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관심이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꼭 같이 읽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관련 뉴스들을 막 이렇게 접하다가 한 그 뉴스 해설 코너에서 그 진행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 근래에 그 아프가니스탄도 전쟁이 있었고 난민이 있었고 사실 그 전에도 난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일어났을 때 사람들과 국제사회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 안 돼.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정치계에서는 뭔가 있긴 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정말 전쟁은 안 돼라고 반대하는 움직임이 정말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새로운 전쟁을 만드는 이걸 해도 별일 없겠지.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화에서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개인의 정서에 관심을 갖는 것,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라보는 것, 내 주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자꾸만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나는 인간이 꼭 대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관심을 표명할 것인가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 실제로 결정 짓는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드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갖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책은 엄청 얇아요. 그 급하게 그린 스케치, 그 짧은 단상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여름에 그 책을 읽고 지구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나눠봤자는 이야기를 대본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멋있게 마무리를 하며 무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대본에 없는 이야기 한 게 오늘 화의 특징 같은데요. 소감 한 번씩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근데 그 지금 영희님 마지막 전쟁 일기 소개를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파주잖아요. 파주를 제가 막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 보면 임진각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휴전인 거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데 우리는 되게 유령처럼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령처럼 되게 무감각하게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렇게 피부로 감각한다라는 게 어렵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고요. 오늘 전체 소감은 저는 아직도 근데 사실은 촬영하기 전에 좀 많이 떨려요. 걱정을 하면서 오는데 근데 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좋고 또 저희 앞에 계신 이 편집장님과 이 카메라 촬영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해서 친해지는 또 그 즐거움이 있어서 이 시간 아주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친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직접 들으셨나요? 제가 아직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건가요? 더 수련하세요. 시집 읽으십시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우리는 녹록치 않다. 다른 항상 사람의 긴장.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 깨달음. 박수 치시는 거 봐서 편집장님은 아직 안 치네, 아직 안. 이내님 소감 듣고 싶어요. 저는 앞에서 저희 이야기했던 거에서 개인이 어떤 재난을 맞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타인과 세계의 반응이 2차적인 더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 자체도 재난이지만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들에게 더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매체를 넓혀서 같이 보고 다른 책들도 같이 봤는데 이게 물론 저 촬영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배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배움을 함께 하시고 또 다른 주변 분들과 또 이런 과정을 같이 해주시면 저희의 깨달음과 배움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100만 분.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더 많은 분들이 100만 분 이상 이 깨달음과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편집장님께서 지금 100만 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만뷰도 아니고. 네, 그렇죠. 100만 뷰. 네, 저희의 깨달음이 100만 뷰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네,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곁에 있는 사람의 응원과 지지가 인간을 변화시키고 지우처럼 존재감 없던 제가 이런 관종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편집자님이 걸어주시는 기대, 그리고 시청자님들의 기대를 모아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가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